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EBS에서 아이들 진로 적성 검사를 표준화 개발한 숭실대학교 김상옥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내가 잘 맞는 특정한 성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진로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사회인으로 되었을 때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잘 이뤄낼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자신이 이제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잘 해냈는지에 대한 능력과 또 내가 해보아하니 이것이 훨씬 재미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래서 이게 검사를 통해서 나는 이 직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그렇게 보는 방향성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나의 재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걸 통해서 부모님이나 교사들의 진로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이하게 이것이 활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직업군에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연예인도 있고 요즘에 이제 체육, 운동하는 선수들에 대한 것도 많고요. 아시다시피 그전에 유튜버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정하게 어떤 인기나 그 시대적 반영을 통한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능 있는 걸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지 타입을 보는 건데 스스로 어떠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한다는 건 고등학생도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다시 말해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에는 고민이 별로 없겠지만 이제 고학년 올라가고 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찾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깊게 몰입하거나 거기에 대한 것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할 확률이 있어요. 재미있고 즐거워야 몰입을 하거든요. 몰입이라는 건 우리말로 푹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끌어주거나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지금 이제 4차 혁명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그런 검사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런 논의는 많잖아요. 아이들의 재능, 내가 잘하는 능력을 키울 것이냐,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요.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내가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발휘하면서 나의 어떤 다른 분야로 영역으로 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라도 이 부분을 전체적인 스크리닝 검사를 해주고 너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영역을 아이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과표를 보시고 이제 해석해주는 종합적인 어떤 평가를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넓은 범위로 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이제 아이들한테 반영이 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선택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너가 이런 부분도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잘할 수 있는데 엄마는 이런 부분을 기대하긴 해 라고 하는 부모의 어떤 의견이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책을 하게 되고 자존감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선은 이 검사 도구에 대한 신뢰를 믿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걸 발견한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한테 충분히 어떠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거는 선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BS의 진로 적성 검사 도구가 이게 표준화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지 않아요. 진로 적성에 맞는 설문 문항을 만들고 그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 검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방법이 실제로 이러한 적성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그 연구 자료를 활용하고 또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검사를 통해서 너는 이런 적성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하나의 진로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아이한테 우리 학생한테 물어봐도 맞아요. 저는 이것이 재미있고 쉬워요 라고 설명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진로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탐색해 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EBS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 검사가 어떠한 검사인지를 알아보는 순서이고요. EBS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필요성과 또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순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직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아주 매우 다양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문성을 요하고요. 또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진로 적성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결정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지내는 성인 시기까지 또 아이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학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찾았을 때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발휘하고 동기를 높여서 또 지금 시대에 필요한 또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만족하고요. 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또 기대하는 그런 검사, 좋은 활동,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길 바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재미있는 거,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찾아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지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입에 대한 아니면 대처 능력에 대한 인지 타입을 같이 알아봅니다. 이 부분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과 직업을 알아보는 어떤 진로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용이한 검사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이들의 다중지능 유형 8가지와 또 인지 타입 4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드리고 또 이걸 통해서 진로 적성에 대한 상담과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에는 첫 번째 요인, 큰 요인이 다중지능 요인입니다. 이 다중지능 요인은 8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이제 영역별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언어지능, 두 번째는 논리수학지능, 세 번째는 시공간지능, 그다음에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그다음에 자기지능, 그다음에 자연 친화지능까지 8가지에 대한 영역을 확인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인지 타입, 어떠한 생각으로 이 행동이나 자기의 결정,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 타입을 알아봅니다. 인지 타입은 저희가 4가지 인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분의 지원과 어떤 수준에 맞는 이런 도움을 줄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협력적 인지, 두 번째 부분은 논리적 인지, 세 번째는 현실지향적인 인지,
네 번째는 창의적인 인지 부분으로 아이들만의 독특한 자신만의 생각과 그 의지에 대한 신념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지능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 용이하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BS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이 구성 항목을 좀 보면은요, 실제는 초등학생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학년용하고 고학년용으로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한테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청소년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90문항, 또 중고등학생 청소년용은 100문항으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평가하는 자기보고식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를 평가해보고요. 이런 다중지능에서 강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고 또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의 인지 스타일 이런 부분을 알아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각이 높아지고요.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서 나의 진로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진로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잡기 위한 내가 가장 잘하는 강점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알아낼 수 있고요.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가장 잘하는 장점의 지능을 확인해 주고요. 또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의 성취도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장점을 끌어올려서 그걸 통해서 생각의 사고의 전환과 다양한 자신의 사고의 학습적인 능력을 더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동기를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사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숨어있는 지능을 발견하고 장점을 끌어내어서 현장,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좋은 검사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에 대한 진로 적성에 대한 검사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검사지를 실제로 이제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검사지 결과에 대한 해석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EBS 진로 적성 검사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실시를 마치시고 나면 실제로 아이들의 진로 적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이 두드러지게 높은지에 대한 부분, 또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의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검사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에 어떤 다양성을 조금 확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적성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이 진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검사를 통해서 조금 해소되시고 현장에 적용하시는 부분을 같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검사 실시에 대한 대상으로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이 평상시에 많이 해왔던 어떤 활동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과 내가 정말로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확인해 본 부분에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는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항수에 대한 부분도 각 아이들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각각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실시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검사가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결과지를 활용할 것인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결과지가 이렇게 크게 한 장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 보시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부분과 적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일치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지능, 어떠한 특정한 지능이 아닌 다양한 지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준다고 하는 목표에는 다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순서적인 부분으로 하나씩 볼 때 이 아이들이 이런 요인에서의 강점, 또 이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큰 검사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이상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 검사를 실시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검사를 실시하는 시기에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 검사를 실시할 때 성실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결과로 믿고 아이들한테 이 진로에 대한 부분에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도 사실은 되게 거기에 대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실시할 때 이 아이들의 이런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성실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신뢰가 높은 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수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반응률, 두 번째는 변별력, 세 번째는 연속 동일 반응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요.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기 전에 이 신뢰도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중간에 있는 이 변별력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의 다양한 지능에 대한 수준이 변별, 다시 말하면 같은 점수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 다중지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특정하게 내가 잘하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흥미로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도 이 변별력에 대한 부분은 이 진로 적성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같은 점수대가 일반적으로 8개 요인에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하실 때 너가 좋아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거나 너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좀 다양한 부분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중지능의 전체 프로파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실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팔각형의 도형 형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관심을 보이거나 잘하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순위 지능과 2순위 지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것을 좀 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잘하거나 아니면 또 관심을 더 많이 보이거나 또 이런 것에 두드러지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될 거고요. 실제로 잘하는 강점 부분의 지능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도형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낮은 지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인관계 지능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아이의 성격적인 부분과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보완해야 되겠다. 또 내지는 관심이나 경험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이 다중지능에서 적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보다는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자기가 잘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데요. 이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으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보는 우리 결과 프로파일이 인지 타입입니다. 실제로 인지 타입은 이 아이가 일상생활 중에 또 내가 일상 중에 학습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인지 타입이라고 저희가 설명하고 있고요. 이 인지 타입은 이 아이가
학업적인 능력을 수행할 때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인지 타입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학습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 적극성과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되게 수동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적인 부분을 대하고 있는 인지 수준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협력적인 인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부분. 두 번째는 되게 논리적인 부분. 되도록이면 논리, 수리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따지기 좋아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현실 지향적인 인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되게 실용적이거나 당장 필요하거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것. 사실에 집중한다는 부분이 이 결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인지, 새로운 것에 대한 또 혁신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의 인지 타입이 결국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요. 그걸 아이들이나 선생님 또 부모님이 이거를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아이가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인지 타입 결과까지 프로파일로 확인을 하셨고요. 제공되는 부분은 이 네 가지의 인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인지가 높으면 논리적인 인지에 체크가 되겠죠. 다른 부분도 이렇게 보기 좋게 저희가 네 가지로 이렇게 결과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적성 순위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8가지 진로 중에서 진로 지능 중에서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추천 학과와 그 다음에 추천 직업,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보시면 언어 지능이 높으면서 창의적인 인지를 하는 아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결합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 각 개인의 지능만 보면 다중지능 중에서 언어지능이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지능에 이런 창의적인 인지적 어떤 생각이 많은 높은 아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직업적인 부분과 또 가야 될 학과에 대한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인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논리 수학과 창의적인 인지에 대한 부분을 순서적으로 해놨는데요.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결과지로 제공되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지 타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또 여기에 대한 점수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로 적성이 결과지로 나왔으면 이걸로 끝나지 않겠죠? 실제로 아이들한테 나의 진로 탐색하기라고 하는 이런 개별적인 결과지에 대한 이런 활동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지능, 잘할 수 있는 지능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좀 더 확장해보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부분이 이 활동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우리 반, 우리 또 학생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반별로 저희가 이런 학습 결과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이걸 교육적 차원으로 이제 지원하시고 또 진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상담하시는 그런 좀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검사지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나의 진로로 선택했을 때 내가 이걸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검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